떠떠떠 변비행 변정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투기 배송 방법입니다. 한국도 엄연히 전투기 개발 반열에 오른 국가입니다. 국내 기술로 만든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이 대표적인데 동남아랑 유럽에 수출되고 있는 국가대표 방산 품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T-50은 도대체 주문자에게 어떻게 배송이 되는 걸까요? 오늘 변비행에서 전투기 배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떠떠 변비행 이룩합니다. T-50 항공기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1989년부터 생산을 위한 기획이 진행이 됐고 2005년 12월에 1호기가 탄생을 합니다. 자, 이걸 시작으로 T-50은요 FA-50이라는 경공격기 모델까지 이게 파생돼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T-50 계열 항공기가 현재까지 6개 나라 이라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폴란드 6개 나라에 138대가 팔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에서도 140대 이상의 T-50 계열 항공기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거의 300대가 조금 안 되는 T-50 계열 항공기가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T-50은 어떻게 주문자에게 배송이 될까요? 자, 전투기 그리고 훈련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배송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직접 현지로 날아가서 배송을 하는 페리비행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투기를 분해해서 현지에서 조립을 해서 수출을 하는 분해 조립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페리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공중 급유를 받을 수 있거나 전투기의 항속거리가 길면 그냥 페리로 날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T-50의 경우에는 항속거리가 한 2000km가 안 돼요. 그리고 공중 급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0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직접 수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는 가는데 중간에 기착지를 한번 찍었다가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잠시 머무는 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급유를 받아서 다시 날아가는 이런 페리 방법도 있습니다. 자, 2015년에 카이가 FA-50을 직접 페리 비행 방식으로 필리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천 비행장에서 출발을 해서 필리핀의 이제 클라까지 2482km를 직접 날아서 한번 거쳤다 갔어요. 자, 이렇게 페리 비행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주다 보니까 시간도 빠르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기후변화입니다. 이 비행기라는 게 날아가다 보면 다양한 기후변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고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타국의 영공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남아로 갈 때는 한 번, 두 번이면 충분한데 먼 거리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 번 영공 통과니 이런 걸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브라질에서 동남아로 전투기가 수출된 적이 있었는데 무려 20번을 기착지를 거쳐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리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전투기가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뭐에 부딪히거나 긁혀가지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엔진에 뭐가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건데 기체에 어떤 시스템적인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완벽하게 페리 비행이 성공하면 사실은 비행을 이미 한번 해본 거니까 안전하구나라고 증명이 된다는 차원에서 좋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엔진 계열이나 있는데 문제가 생겨버리면 받는 사람도 찝찝하고 주는 사람들도 이게 막 진땀을 흘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직접 비행을 해서 납품하기 전에 생긴 문제잖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만든 사람 잘못이야. 아직 수락을 하기 직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 배송 오는 과정에서 문제 생기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쿠팡맨이나 쿠팡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분해 조립 방법입니다. 시간과 비용적으로 보면 분해 조립 방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분해 조립이라는 운송 방법이 더 낫다라는 게 카이랑 이제 운송업체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2015년에서 2018년, 19년 요쯤에는 우리가 페리 비행으로 날랐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 뒤에부터는 페리 비행으로 날랐다는 기사가 안 나와. 그게 아까 말했던 페리 비행의 치명적인 단점이 조금씩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해 조립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최근에 CJ 대한통운이 T-50 TH 2대를 태국으로 운송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사례를 빗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경남 사천의 카이 공장에서 T-50의 동체와 날개 그리고 수직 꼬리 날개, 엔진 이렇게 4가지로 분해를 해요. 이 부품들을 차량에 실어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을 해서 다시 화물기에 실어서
그것을 가지고 현지로 가서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운송업계에서는 이 전투기 운송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전투기 자체가 크기와 무게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부품이 조금이라도 파손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걸 다시 만들고 재조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내륙 운송을 위해서 어떤 장비가 투입이 되냐면 바로 무진동 차량이 투입이 됩니다. 자, 이게 압축된 공기를 이용해서 화물 적재 공간에 가해지는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건데, 뭐 방수 커버도 씌우고 그다음에 탄성 벨트를 통해서 고박도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게 중심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진동 차량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호위 차량들도 가야 돼요. 이거를 혹시나 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타클리 공군기지까지 이동할 때 호위 차량이 쫙 또 붙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이동 속도도 시속 70km 미만으로만 가야 된다, 이런 또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분해를 해서 태국으로 도착을 해서 분해된 것이 공군기지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조립은 누가 하느냐? 조립은 카이가 합니다. 부품이 도착하는 날짜 이전에 카이의 생산 엔지니어들이 미리 가 있어요. 전투기가 하차할 공간, 하차해서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보관 장소, 재조립을 할 장소를 모두 점검을 하고 재조립을 위한 장비들도 다 들고 가는 거죠. 완제품을 만들면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수락을 위해서 평가 비행을 해야 돼요. 태국이든 뭐 인도네시아든 그 나라 조종사까지도 같이 타서 한 3회 정도 평가 비행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수락서에 사인을 합니다. 수락서에 사인을 하는 그 순간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배송이. 분해 및 조립 방법을 이용해서 이송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에 CJ 대한통운이 공군 블랙이글스 9대를 강원도 원주 공군기지에서 런던까지 운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투입된 화물기가 B747-400F가 3대가 쓰였고 무진동 트레일러 27대, 콘보이 차량 18대, 크레인, 지게차 등 특수화물에 최적화된 장비와 전문 인력들이 대거 투입이 됐던 거고, 3일에 걸쳐서 나눠서 세대씩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송 방식은 또 누가 정하냐면 주문자가 주로 정하긴 하겠지만,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을 하는 책임이 들어가 있어요. 운송에 관한 방식을 정하는 거는 카이가 운송사에다가 이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에다가 다 맡기는 거야. 니네가 알아서 해줘. 여기서부터 이제 물류업체의 노하우와 기술력, 역할이 이제 매우 중요해지는 건데, 포장, 뭐 상하차, 운송 방식 이런 거를 CJ 대한통운이 다 짠 다음에 다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뭐가 됐든 운송에 관한 모든 것은 운송사에게 이름을 한다고 해요. 사실 한 번 하긴 어렵지만 한 번 제대로만 성공하면 계속 하는 거죠, 그 업체가.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사실상 이 전투기를 분해 조립하는 데서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K방산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방산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투기만 말씀을 드렸지만 뭐 K2, K9, 뭐 레드백, 정말 많은 육상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호위함, 잠수함,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수출 가능성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K방산의 화려한 성과 뒤에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비행은 항공업계, 물류업계, 방산업계 모두를 응원합니다.